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명존중교육 1차 시 자살 예방의 중요성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느낌은 생소할 겁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생각은 너무 멀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무감각하게 지나가기가 쉽죠.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가 싫어지죠. 자살이라는 단어가 무섭다면 그냥 어느 날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공상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내 주변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는 어떨까? 친구들은 어떨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삶이 힘들고 주변인들에게 서운함이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은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결국 나의 인생은 너무 소중해서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이 느끼는 자살이라는 단어의 거리감과 상관없이 뉴스나 신문에서는 이 주제를 자주 다룹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즉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을 갖춘 나라끼리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건 이제 상식입니다. 자살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비해 아주 빈번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자살자는 13,195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나누어 보면 5천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사라진 겁니다. 딱 2020년 365일의 그 기간에만 말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잃죠. 게다가 자살 시도율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자살 시도란 죽기 위한 극단적 행동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살한 사람 중에 극히 드문 사람만 죽기 때문에 자살 시도자는 자살자와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2021년 기준 2.2%입니다. 청소년 1000명 중에 22명, 50명 중에 1명이 목숨을 끊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학교 친구, 학원 친구, 친척이나 지인 등 아는 또래를 세어보세요. 만일 세어본 사람 숫자가 50명이 넘는다면 그 중에 1명은 자살 시도를 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죽기 위한 시도를 해본 사람이 1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살고자 합니다. 목숨을 지키려는 건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맹수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말들을 본 적이 있나요? 먹이를 얻기 위해 지치도록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하이에나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보았던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왜 배가 고프면 그렇게 괴로울까요? 질병은 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우리가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울고 웃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숨을 쉬고, 나아가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019년에 사망했던 청소년 인구 1952명 중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876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죽음이 가혹한 환경 때문도, 우연한 사고 때문도, 치명적인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는 사고로 죽은 367명, 암으로 죽은 266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엄청난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말입니다. 사실 청소년뿐 아니라 20대, 30대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청소년부터 30대까지 자살로 죽는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니 자살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자살이란 남겨진 사람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가장 큰 충격은 가족이 받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기분일지 짐작이 가시죠? 2020년 자살자가 13,195명이니 그 가족을 세면 아무리 적게 세도 6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유족 중 5명 중 4명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떠난 사람이 그립고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왜 다들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살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남겨져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치병과는 다릅니다. 지진이 난다거나 태풍이 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 문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건 아주 큰 결심이잖아. 근데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 있어? 한 사회가 협력해서 많은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입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핀란드는 옛날부터 자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990년에 핀란드의 자살률은 무려 10만 명 중에 30명이었습니다. 1990년에 다른 모든 나라의 자살률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죠. 핀란드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고의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자살을 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주면 될 거야. 이렇게 핀란드 사람들은 주변에 자살 시도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 즉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고 치료했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생명 지킴이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중증 우울증 환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인 술에 대한 규제 강화, 자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자제 등의 노력으로 핀란드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1990년에 비해 2016년에 반으로 자살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대성공했죠. 지금 한국도 자살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처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연년 전인 2004년에 자살 예방 기본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4번에 걸쳐 수정해 가면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년엔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의 몸을 관찰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걸 부검이라고 하죠. 같은 원리로 자살한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환경에 있었고 무슨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를 추적하는 심리부검을 해서 자살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물론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그럼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지킴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봅시다. 생명지킴이는 세 가지를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합니다. 보는 건 자살 징후 관찰입니다.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짐만 되고 있어. 나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지금 삶을 이어나가기가 힘들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자책적인 말을 합니다.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중요한 소유물을 남에게 주거나 주변을 정리합니다. 가족 몰래 약을 사 모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감추어 둡니다. 일상 활동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하고 활기가 없어집니다. 죽은 후에는 자기 물건이 필요 없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약을 과량으로 먹어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이를 모읍니다. 갑자기 사람이 축 처지고 뭘 해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듣는 건 자살 징후가 보이는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직접 물어보는 걸 꺼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요. 자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알아준 것이기 때문에요. 고맙다면 고맙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대화를 해보세요. 자살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충고를 하지 말고 그저 주의 깊게 참으면서 들어줍니다. 그래도 살라고 노력을 해봐야지. 너 죽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충고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말을 한 게 잘못이구나 생각하면서 움츠러들게 되고 이야기를 그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건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는 겁니다. 일단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살 시도를 한 번 한 사람은 또 다시 자살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살 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보는 전문기관에서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 전화를 해서 연계합니다. 번호는 1393입니다.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 숫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자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 지킴이의 기본 지침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이후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잘 숙지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